부부란 일심동체. 평행선.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 부부는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상담 및 코칭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첫째 주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강의를 듣고 또 강의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또 그 대답들이 또 좋은 해답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 서로 소개하고 오늘 질문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7년 차 이성원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4년 차 강동 오누리 행복한 부부학교 팀장 원유경입니다. 예, 저도 같이 14년 차고요. 강동 온누리교회 행복한 부부학교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두 분은 어떤 사이신가요? 같이 살고 있죠. 그러시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성원 집사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전 사회가 비대면 되면서 만남이 제한적인데 만남이 늘어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 또 부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서 부부의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그 부부의 대화하면서 힐링이 되고 또 공감이 되고 또 치유가 되는 그런 부부 대화법을 하시나요? 아니면 대화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또 대화할 때마다 기분 나쁜 그런 대화법을 사용하시나요? 오늘은 그 부부 대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저희 부부가 이제 대화를 하면 항상 만남이 없고 평행선 같은 그런 대화법을 해서 참 고민인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대화법으로 좀 답답해 하신 적이 있었나요? 저는 주제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단 자녀 문제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행선 아니고 그리고 신앙 만약에 생활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치. 어느 정도 일치. 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완전 불일치하는 게 네. 신혼 때는 이제 씨월드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쪽 얘기만 나오면은 항상 평행선이었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또 이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완전 평행선이에요. 그렇구나. 네네네. 저 같은 경우도 가치관이 참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응원해주고 또 사업적인 것들 지지해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14년 동안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저와 아내랑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시부모님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명절만 되면 긴장하고 이렇게. 그치.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제가 볼 때 아마 대부분의 가정은 다 이 평행선을 달리는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없는 부부라면 아마 천국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했을 때 제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었죠. 부부 싸움의 69%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속되는 문제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심리학자 댄 와일이라는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후 10년 혹은 5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대결한 일이기도 하다. 이게 뭐냐면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벌써 질문으로 내놨다는 건 뭐냐면 평행선을 달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맞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문제다. 그리고 그건 거의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평행선을 달리다가도 이건 계속 이야기해도 어렵지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좀 더 그래도 수용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 조금 더 내가 그래도 관용을 베풀어야지 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져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점을 조금씩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해결하려고 해서 네, 갈등이 더 있었구나.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접근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구나. 그 그렇죠. 사이에.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일치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고 그 정도면 뭐 살아가는데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게 만약에 이제 90%예요. 네. 그리고 10%가 이제 완전 불일치다 하면은 느끼기에는 이 10%가 뭐 거의 한 70%, 80%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좀 뭔가 이거를 제가 볼 때 그게 바꾸고 이제 싶은. 감정에 대한 문제예요. 감정.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감정의 그 부딪힘 때문에 사실은 속상하고 화가 나서 또 그걸 또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본질은 다를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 이성훈 집사님 말한 것처럼 사고가 달라지면 감정은 바뀌게 돼 있어요. 사고에 따라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좋아하는 비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있을 때 저걸 웃는다고 해석하면 내 감정은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걸 보고 비웃는다고 내가 사고를 하면 감정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때 그 의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각은 다르고 해결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받아들일 때 아 그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고 너랑 나랑 그래서 안 돼 하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건 또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결국 감정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정을 공감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그 사람의 감정은 공감이 될 수 있잖아. 이 사람 화가 났다는 감정은 공감할 수 있는 거야. 아 저건 화가 난 감정이야. 그치? 나도 화가 났어. 나도 당신이 화가 난 건 내가 인정할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신혼 초에 참 많이 했던 건데 항상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항상 어느 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릴 것 같은 이제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미안하다고 하는 역할을 전락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그 생각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미안하다고 먼저 아 그래요? 반대가 아니고? 아, 저희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어떨 때는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보면은 보통 가정에서 보면은 자매들이 먼저 좀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매들만 같은 저한테 경우는- 얘기를 해서 그런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서 아, 그렇지. 먼저 그냥 맞아. 선 미안 빨리 하고 좀 하고 해결하고 싶으니까. 네, 나중에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또 반대 아내분이 먼저 하시는 아 제가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약간 답답한 사람이 빨리 평화를 왜냐면 유지하기 이제 위해서. 이게 평화롭지 않으면 그걸 되게 견디지 맞아. 못하고 어쨌든 지금 다 이해를 할 수 없고 다 해결을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이 상황을 빨리 조금은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제 스타일이야. 예 맞아요. 그게 어.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게. 아 그게 아니고 속상한 거 있겠어요. 계속. 너무 속상해요. 그치 그치. 그게 아니고요. 이제 싸움이 되는 게 제가 이제 계속 참다가 예. 뭐 해도 참아요 제가 다 참고 참다가 이거는 그건 이제 제가 무슨 이렇게 머리를 먼저 굴린다는 게 아니고 직감적으로 그냥 온몸이 느끼는 거죠. 아 이거는 완전 잘못한 거다. 라고 할 때 이제 싸움이 나니까 그건 당연히 제가 잘한 일이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이제 기다리고 버티니까 여기는 버텨질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상황이 너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 게 괴로우니까 말하게 그렇죠. 되고. 근데 본인은 뭐 참고 기다렸다고 하지만 상대는 잘 몰라요. 그거를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참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폭파해서 하는 선인지를 상대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강하게 나와버리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너무 크게 화를 내니까 아 그냥 미안해. 그렇지 그렇지. 일단 미안해. 그냥 그러고 가면은 이제 그 다음 말이 네가 정신을 이제 차렸구나. 그러면서 막 넘어가고. 너무 공감되고 저도 그 딜레마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신혼 때 막 싸울 때 이 말이
그 어른들이 기선을 먼저 제압해야 된다는 말이 이거구나. 미안하다를 먼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몇 번 했다가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진짜 이런 고민이 들고 또 버텨도 보고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을 참는다는 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깨달은 건 뭐냐면 누가 미안하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한쪽이 계속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미안하다 게임에서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거를 완전 즐기는 마음으로 계속 가져가면 반드시 그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아내가 맨날 미안하다 하면 나 어느 순간까지만 버티면 미안하다고 나올 거야. 또 거꾸로 남편이 미안하다고 자주 하면 여자분들은 그걸 아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부부관계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한쪽이 지속적으로 더 서운한 상황을 계속 만들면 언젠간 나한테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 패턴을 나한테 유리하니까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용기 있게 그 패턴을 한 번씩 깨줘도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내가 졌어 혹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상대방을 향한 나의 애정 저축을 하나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잘용.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메시지를 하면 속이 터질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급하고 표현을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강의 가운데 아이메시지, 유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할 때 이제 I 메시지라 하면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서운해요. 아내나 남편한테. 그럼 서운하다라는 말을 할 때 당신 이게 문제여서 내가 기분 나빠가 아니라 당신이 그때 이런 행동을 했는데 혹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나는 이렇게 느껴서 혹은 이렇게 내가 생각이 되어져서 내가 화가 났어.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 책임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저렇게 느꼈다고 이야기하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 어떻게 어제 그렇게 나한테 비난할 수 있어? 이 말은 이제 당신, 그러니까 you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너가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벌써 대화를 시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화가 어려운 거죠. 상대방이 소화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I 메시지, 내 입장에서 당신이 한 말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서운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대화할 때 대화하기 쉬운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쵸. 그 말은 맞아요. 참 쉬운데 그쵸. 그냥 격렬하게 싸울 때 그게 이거 아이메시지를 하면 한숨을 잠깐 쉬었다가 맞아. 네,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맞아요. 만약에 싸우게 되면 틀린 거를 지금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성훈 집사님 말씀처럼 그런데 이게 이제 부부는 안 볼 사이가 아니고 평생 가야 되니 싸움과 싸움을 반복하면서 이제 훈습이라 그러죠. 우리가 훈련되고 이제 습관화되는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기보다 한 템포 쉬고 아이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오히려 답답하지만 한 템포를 쉬어야 돼요.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 메시지로 말할까를 지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자꾸 가져가다 보면은 대화가 조금 덜 공격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근데 부부학교에서 아이메시지, 유메시지를 배우셨나요? 예, 저희도 배웠어요. 네. 그거를 적용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적용이 되던가요? 놀라워요. 놀라? 완전히 그래요? 틀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최근에 14년 만에 이제 남편이 저의 습관이 마음에 안 드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실 정리를 좀 깨끗이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14년 동안 화를 냈어요, 계속. 왜 안 하냐. 왜 그치. 내가 이해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울분을 토하면서 제발 막 좀 이러면서 막 해줘. 머리값 좀 치워. 처음에 막 이렇게 막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정석 하는데 팀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물건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제가 느낄 때는 정말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화를 내도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호소를 해도 했는데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최근에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우리 남편이 근데 왜 저렇게 해놓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봤구나. 좀 다르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진짜 14년 만에 처음 설명한 것 같아요. 나는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조금 시간을 가진 다음에 치우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러면은 그냥 다른 방법, 제3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제가 마음이 이 사람이 그럼 나의 좀 사소한 습관 하나였지만 그거를 이렇게 좀 자기 힘들다는 식으로 이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니까 저한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어메이징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치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2차적인 이제 뭐 베란다로 갖다 버리고 뭐 쓰레기통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저도 그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그치. 뭐 굳이 이거를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그게 없는데 조금 있다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힘들다는 표현을 하니까 제가 그거를 막 치우면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이메시지가 감동을 주는군요, 상대방한테. 아니 진짜 만약에 아이메시지를 준다면 감동이 되겠죠. 싸우려고 하는데도 여보 네. 근데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나는 네. 너무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않죠. 이론적으로.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실패해도 이건 해야 된다.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네.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그러면 부부가 닮아간다는 게 다른 이런 것도 담는 거예요. 사실은 말투도 담고 제가 부부 생활해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던 방법도 배우게 되고 네. 근데 거꾸로 잘하면 또 잘하는 방법도 배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 사례들을 또 얘기해 주니까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겐 정말 기분 나빴는데 그때는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지. 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맞아요. 또 우리가 또 싸울 때도 본질에 대한 그 싸움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그렇지, 이야기를 그렇지. 자꾸 꺼내서 똑같이 이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어떤 또 사례들이 한 있으셨나요? 분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지나간 거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안 하고 그때 얘기를 안 했으면은 그거는 끝난 거지. 자꾸 과거를. 근데 이게 과거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요. 과거에다가 플러스 과장까지 해요. 해석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에 당신은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 예를 들면 네. 한 번은 했잖아요, 다. 한 번 안 사람 누가 있어요. 그치, 한 번, 두 번 다 했는데 뭐 가장 과거에 과장까지 붙어 있으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더 받아들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죠. 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싸움이 더 커져요. 맞아요. 네. 지금 하나만 얘기하면 맞아. 금방 끝날 거를 맞아. 두세 개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싸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맞아요. 주제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싸움의 내용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대부분 자매들이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도 당신이 그랬었잖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옛날에 좀 싸웠던 그 이미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치.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행동을 그거랑 똑같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냥 비슷한 행동을 잠깐만 했을 뿐인데 감정이 연관이 확 갑자기 오르죠. 그치. 이렇게 불이 붙듯이 옛날 거랑 맞아. 불이 확 붙어서 옛날 감정으로 돌아가요. 그냥. 공감이 그래서 돼. 그때만 해결이 안 됐던 그런 것들이 맞아. 이제 튀쳐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표현도 좀 아까처럼 이렇게 약간 과장해서 막 나오는 거고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은 이거 조금 지금 상황이 아닌데 나도 그럼, 하면서도 하면서도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내 마음은 맞아요. 지금 별로예요. 맞아. 그래서 막 그럴 때 경우가 맞아. 있더라고요. 이제 요 상황을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저도 아까 조민석 팀장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주였는데 아내하고 싸울 때는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제가 이제 과거 이야기를 이제 우리 아내가 항상 아니 무슨 싸움만 하면 자꾸 그때 이야기 왜 자꾸 꺼내냐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감정의 문제예요. 결국 이것도. 조민석 팀장님은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끝난 사건. 왜 이게 일어나느냐? 감정인데 우리가 보통 싸움을 한다는 건 감정이 폭발했을 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 있기 힘든 거예요. 싸움을 했을 때 느낀 감정은. 근데 그 감정을 그 당시 해결 안 하고 끝났기 때문에 나는 남아있는 거야. 억울하다고 더 느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감정은 지금 말한 것처럼 연관성 있는 뭔가 방아쇠가 당겨지면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미석 팀장님 같은 분 입장에서 아내나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때 저 사람이 그 부분에 상처를 받았던 그 감정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신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다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미안하다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해결되려고 하면 진짜 그 감정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왜 내가 자꾸 화가 나나 생각해 봤더니 이제 이건 제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 아내 입장에서 아이 그거 끝난 건데 뭐 별거 아닌데 왜 자꾸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순간 대충 푼 것 같은데 또 지나면 또 쌓여 있는 거야. 내 진짜 감정을 아직도 이 사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속상했던 감정을 아직도 이해를 못 했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좀 괜찮아지면 눌러놨다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제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부부는 결국은 감정과 감정의 교류인데 해결되지 않는 감정은 반드시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다시 돌아온다, 부메랑으로. 그래서 이 경우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과거를 자꾸 이야기한다는 건 상대방은 그때 그 감정을 처리를 못했구나. 어떨 땐 잠자다가 잠꼬자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좀 그렇지. 목사님께서 표현을 강의해 해야지. 주신 것처럼 아이 메시지로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게 공격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싸움이 맞아요. 막 더해지고 이런 맞아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내 감정을 솔직히 근데 남자들은 여성의 어떤 그런 감정을 섬세하게 잘 어려워요. 못 봐요. 맞아요. 어려워요. 정말 강의 중에도 나왔지만 뭐 반지 삐까뻔쩍한 거 사다 주면 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너무 좋죠. 이렇게 막 좋은 백 사다 주면 너무 좋은데 그건 진짜 금방이에요. 그렇죠. 정말 금방 사라지는 거를 위해서 맞아, 왜 이렇게 맞아. 큰 돈을 쓰는지 그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거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그거를 그냥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생활에서 끊임없이 그걸 보여준다는 게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충분히 인정해줘서 내 감정 인정했네가 되면 이건 사라져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왜 그거 못하느냐? 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인정했다가 이거 또 나중에 또 지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취하게 그 5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각자가 이제 부부의 그 친밀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한 명씩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희경 씨님부터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친밀한 대화? 네, 친밀한 대화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그냥 남편이랑 좀 지속적으로 좀 시간을 가져서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는 그런 시간이 너무 없어졌어요. 맞아요. 정말 심각하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애를 키우면서 또 둘만의 시간이 있으면 애 얘기하다가 끝나요. 애 있을 때 못한 얘기 있잖아요. 애 관련된 얘기죠 주로. 근데 그 애 있을 때는 못하니까 또 요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애들이 24시간 옆에 붙어 있으니까 더더욱 얘기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남편하고 이게 제가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애들 이제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시키면서 너무 바쁘게 하루가 돌아가는데 이것들을 남편하고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굉장히 제가 건강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요. 조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그 부부학교 그 필독서 중에 하나가 그 게리 체프먼의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5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인정해주는 말, 혹은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선물, 봉사, 맞아. 그렇게 5가지 언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랑해준다고 느낀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커플이나 뭐 체어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목사님은 이제 저금통을 이제 예를 드시면서 거기에 가득 신뢰가 차 있으면 서로 간의 대화는 훨씬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화라는 건 어떤 기술적인 걸 수도 있는데 잘한다는 게 아니고 서로 간의 신뢰를 먼저 채워주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맞아요. 어떤 방식이 되던 그 방식으로 채워주면은 아주 대화는 잘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한번 그 말씀드린다면 공동 취미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 그 느낀 점은 사람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와 더 친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라이딩을 공동 취미로 그 자전거를 다 샀어요. 오. 네,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 한강 라이딩을 간다든지 네, 그래서 공통된 관심사로 할 수 있는 그 취미를 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제 다녀왔어요. 아 그래요? 와. 네. 좋더라고요. 한번 네. 갔다 오니까 너무 좀 마음이 열고 있고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다 공감이 되고 저도 그러고 싶은 말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처음에 첫 번째 강의할 때 들려드렸던 말씀으로 저도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표현을 써주면 마음이 풀려요 쉽게. 그렇지 않을 때 이제 마음이 막 속상하고 그렇죠. 이제 이걸 좀 극복하는 방안 중에 우리 이성원 집사님 말씀하신 거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사실은 저도 힘드니까 이제 주일 사회 끝나고 혼자만의 시간 갖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 혼자만의 시간에 같이 월요일 날 아내가 사실 굉장히 서운했죠. 저 혼자만. 근데 항상 월요일에 제가 훌쩍 어디를 떠나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데는 아니고 다른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을 같이 갔어요 이제 아내하고. 근데 그 가서 듣고 들은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럼 이제 공감대가 생길 수 있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 했던 강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상담 및 코칭 전략 이제 2번째 시간인데요. 그 부부 대화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우리 강동원 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보시고 있는 오늘교회 성도님들 또 시청자분들도 오늘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들 또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한번 적용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4주째 만나요 하고 이렇게 네. 인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주째 만나겠습니다. 네, 4주째 만나겠습니다.